놓치면 손해보는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이재용 운명의 날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영장실질 심사 받는 거잖아요. 먼저 이 부회장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먼저 확인해 보시죠.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직원을 수사해서 지시 있었다는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3년 만에 영장심사 맡게 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 얼마 전에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이 됐다가 또 석방이 됐었는데 그때와 지금 전혀 다른 혐의죠. 그렇죠. 이제 일반 국민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한번 구속되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2017년 2월에 1심에서 이제 구속이 됐었죠. 네네. 그다음에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던 이 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뇌물 혐의에 관련한 재판입니다. 하고 이 재판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좀 남겨두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그럼 다시 한번 이 구속 실질 심사를 받는 부분은 뭐냐? 예.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 네. 감사에 대한 부분들, 네. 또 하나 시세 조정 혐의까지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부분으로 네.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수사에 따라서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의 대법원 판결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어서 예. 다시 한번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경영권 승계 의혹 그리고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 의혹. 네. 이게 뭐 어떤 의혹인 거예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이제 예. 혐의가 아까 감사, 자본시장법 시세조정, 네네. 감사 회계에서 감사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전에 구 제일모직과 예. 구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뭐냐면 그때 합병을 잘 봐주십시오라고 뇌물을 줬다라는 것이고 예. 지금 혐의는 뭐냐? 당시를 돌아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예. 자회사였던 거예요. 네. 근데 두 회사가 합병을 할 때 이재용 부회장은 두 회사 중에 어느 회사의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느냐? 네.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또 뿐만이 아니라 삼남매 모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편에서는 합병 비율이 좋게 나오게 하려면 예. 제일모직의 가치가 더 커야 되겠죠. 아. 삼성물산에 비해서. 그러네요. 예. 그러면 당연히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크게 보여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검찰은 분식회계를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를 키워서 네.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좋게 만들려고 했다.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올랐어야 되는데 네. 억지로 눌렀다라든가 이런 시세 조정까지도 관여했다라는 이제 그런 혐의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검찰은. 예. 그렇죠. 삼성 측은 무슨 소리냐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네. 또 반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측 얘기는 이 부회장이 뭐 이런 불법과 전혀 관련돼 있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두 개입니다.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느냐인데 예. 그 알았느냐도 두 가지 차원이 있었죠. 하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적어도 소극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합병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에서 합병 비율 좋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지시와 보고 두 가지 차원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불법적인 지시도 없었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오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삼성이 대언론 호소문까지 발표했다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삼성 같은 경우가 저런 어떤 대언론 호소문을 발표한다.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삼성 스타일은 또 아니고요. 예. 이 국면 전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네. 검찰이 아닌 새로운 시민 전문가들로부터 또 기소의 적법성을 또 받겠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표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 대목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아마도 삼성이 생각하기에는 현재가 코로나19로 인한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는 예. 그런 기업의 운명이 갈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서 구속된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또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달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뉴 삼성 선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 당시의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2014년에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난 후 부족하지만 회사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깨닫고 배운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래 비전과 도전 의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 차원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뉴 삼성 선언.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히 이 뉴 삼성 선언의 앞길도 달라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재용 부회장이 내일 구속된다고 해서 삼성 전자의 경영 이런 데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예. 지금 포인트는 바로 투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뉴 삼성을 선언하고 이제 나아가는 것도 대규모 투자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던 거거든요. 예. 가령 시스템 반도체 133조라든가 이 밖에도 디스플레이에 몇 조, 수십조적인 차원인데 예. 아마 삼성이 굉장히 글로벌 회사고 전문 경영인이 사장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이 마지막 결정이 있거든요. 네네. 최근에도 한 18조 원 정도를 빠르게 투자를 해왔는데 아마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에는 멈출 수밖에 없는 큰 타격을 보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우려하는 보도 많이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외신이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역시 이제 삼성, 특히 그룹, 삼성전자와 연관돼서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삼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또 했던 부분들이 있고, 예. 니혼게 이자이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해외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법부가 과연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삼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이러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쯤에는 나올 텐데요. 그 결과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